큐레이븐 에피소드 3. 네, 현재 시간 2024년 12월 20일 오후 7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네, 큐레이븐 세 번째 에피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시간 저는 멘트 또 처음 해봐서 호스트 이분이고요. 네, 우리 참여자분들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첩장 바꿔 하죠. 주신다고 아, 하는데. 바꿔 할까요? 네. 아, 네. 이런 뚜님이 얘기까지 네, 결혼을 하시게 돼서 네. 드려도 녹음 중간에 청장 받기로. 왜냐면 이래놓고 안 주고 집에 가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잊어버리는 생각보다 되게 경우가 많아요. 있죠. 그래서. 하지만 편집을 해주세요. 왜요? 약간 자기에게 들어가는 그렇게 딱히. 아 그래?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오 이름도. 네. 아 이런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첩장에 네, 닉네임이 닉네임을 박힌 받는 건 처음 보네요. 청첩장은 처음 받아봅니다. 신기합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뜯어보기 좀 애매하니까 네. 넘어가시죠. 그 청첩장을 쪼야 결혼 축하한다. 이거 안 해요? 자기 결혼도 안 해요? 안 됩니다. 아 그래. 네. 자기 자신의 3인칭화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 이것도 넣으면 안 돼요? 이것도 네? 이 정도 넣지 해야 말까요? 되잖아요. 아 지금 흐름이 애매해.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러면 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아. 네. 네네. 그러면 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진행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겠고요. 인사하셔야죠. 네 빌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듀오입니다. 큐레이븐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에피소드 우리 실질적인 운영자님이신 빌바오님 네. 어땠습니까? 제가 성적이? 이제 뭐 좀 지켜볼 생각이었는데 네. 좀 처참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1편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근데 좀 많이 적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든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니까. 네네. 요새 약간 그 유튜브 예능도 네. 한 8개 정도 하면 끝나고 이러거든요. 약간 아, 큐레이븐도 시즌 1 이렇게 시즌 2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지 않는. 네,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월간이라서 시즌을 하기에는 좀 월간이라서 더 이제 그럴 수도 있어. 청취자분들이 잊고 계신 건가. 월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예. 음. 뭐 아무튼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해도 네네. 뭐, 사실 이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이맥스로 검색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영화 제목으로 검색을 하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잘못 골랐다 바보야라는 키워드가 안 거죠. 잡히는 주제였다 이런 건데 동의합니다. 예, 원래 영화관 자체가 크게 뭐 블로그 다른 분들 블로그 가봐도 이제 영화보다는 영화관을 다룬 글들은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냥 스스로 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또 그렇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재미가 좀 없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닙니다. 시도가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래 이렇게 슬슬 쪼리비아가 이제 돌아올 공간이 열리고 있다. 예, 점점 뭐 이제 저도 이제 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리슬쩍 이브나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아도 된단다. 자 사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또님이 또리비아 에피소드 1 미리 좀 대본 좀 올려주십시오. 심지어 이렇게 이번은 또 공지가 준비해 뜨고. 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 컨텐츠가 있어서 뭐가 그 전에 했던 거 가져와서 해도 되죠 뭐. 예전에 하셨던 거. 뭐요? 뭐 예전에 쪼리비아 옛날에 또리비아를 하셨던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저장. 그렇죠. 예전에 다른 데서 했던 게 있죠. 울고 먹어도 뭐 사실 뭐 모를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니고 그 엔비디아에서 긁어오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긁어온다고요? 엔비디아가 아니고 IMDb. 위키피디아? IMDb입니다. 엔비디아는 뭐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아닌가요? 미장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직접 그 시스템에서 긁어오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검색해서 긁어오시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요. 아무튼. 이래서 재미가 없나 보다. 하시죠 그냥. 오늘의 큐레이븐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큐레이븐 주제는요. 아이맥스인가요? 배우 특집으로. 배우군요. 예, 오늘은 좀 호킹이 잘 될 만한
그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톰 행크스가 이제 네. 우리 아재들이나 좀 알지. 어. 요즘 젊은 세대에게 먹히는 배우인가? 예. 어. 제가 생각해봐야죠. 검색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본 톰 행크스 영화가 2019년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최근 거 보셨네요. 그렇죠. 사실 뭐 요새 사실 예. 트렌드에 올라와 있는 배우가 그 누구죠? 듄 주인공? 티모시 샬라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좀 돼야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톰 행크스는 이제 거의 추억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더 많겠죠. 우리나라 치면 약간 유동근 이런 느낌이죠. 거기까지 가나요? 저는 최민수. 아, 최민수? 아, 그렇죠. 원로 배우긴 하죠. 그래서 톰 행크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톰 행크스에 대해서 준비를 한 이유는 최근에 또 이제 재개봉 붐이잖아요. 아, 영화관이. 아, 그렇죠. 이제 그쵸, 울고 옛날 먹기. 작품들을 다시 극장에 올리는 또 신작이 없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에 포레스트 검프도 재개봉을 하고 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도 재개봉을 해서 좀 톰 행크스가 또 이 계절에 보기 참 좋은 영화들을 많이 찍으신 배우니까 한번 정해봤습니다. 90년대 약간 낙낙함이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그 시대의 낭만이 있고 있죠. 예, 또 그분이 찍으시는 영화의 낭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핸드폰이 보급이 안 된 시대의 그 로맨스가 주는 맞습니다. 그 설렘이 있어요. 네. 네. 못 만나면 어떡하지? 엇갈리면 어떡하지? 그 그렇죠. 감성이 있죠. 그 당시 로코 감성.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어릴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엇갈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을 저희도 사실 좀 겪다가 아예 그런 게 못 겪은 세대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걸 모르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엇갈리면 그냥 못 보는 거지 뭐. 곧 다 와가 이런 게 다 네, 맞아요. 연결이 되니까 사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그죠? 이제 그래서 응답하라를 보고 이제 많이들 놀라지 않았나 젊은 친구들이. 이 시대는 이렇게 연락을 했었구나. 그걸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뭐 대본을 보고 있긴 하지만 진행의 흐름을 도와줄 생각은 없기 때문에 네네.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전에는 어떻게 연애하셨나요? 저 그때 피처폰 시절에 뭐 장난스럽게 그냥 뭐 중고딩 뭐 이게 나중에 생각하면 사귀는 것도 아닌 그렇죠. 이런 거요? 예, 그때는 뭐 만남을 어떻게 하셨었어요? 문자로 하죠 문자. 네 문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비기 알 이런 걸로. 알 꾸러 다니는 애들 그렇게 많아가지고. 맞아. 사실 뭐 메신저 없이 저희가 또 연락을 한 세대이기도 해서. 그렇죠. 집 전화만 있었던 시기도 세이클럽 겪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문자도 막 긴 문자 못 보냈던 시기도 겪고. 문자 200개 이상 저장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의 어떤 최초의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톰 행크스를 이야기하다 그때 보니. 뭐 저기 뭐 다이어리 주고받고 뭐 이런 거. 네네. 이제 이분의 이 톰 행크스의 멜로멜 같은 경우는 네네. 뭐 막 이메일이 딱 이제 생겼을 때.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 하려고. 제가 먼저 해버린 건가요? 예. 사회자가? 그 유부감 메일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그때 느낌. 예, 그때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유부감 메일과 접속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둘 다 안 보신 거 아닙니까? 예, 둘 다 안 봤죠. 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봐야 뭐 유사성을 얘기를 할 텐데. 예. 네, 그래서 톰 행크스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배우 소개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년생이세요. 예, 대한민국 56년생 배우 누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준비 안 하셨나요? 네. 오늘 좀 괴롭히시네 약간. 너무 하시네. 아무튼 그 만 70세 아니 70 예전 한국 나이로 치면 69세. 이제 네, 내년에 70을 바라고. 56년에는 유동근이 태어났습니다. 진짜 유동근. 나 몰랐어. 진짜 유동근 56년생이시네. 야, 역시. 맞습니다. 요즘에 보살이 대세인데 저도 뭐 장군 보살 이런 거 하나 해야겠습니다. 역시 빌바오님이시다. 유동근, 손석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참 또 새삼 또 이렇게 오래된 배우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저도 점집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AI와 함께라면 뭔가 신기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습니다. 이분의 또 유년 시절이 그렇게 막
오늘 단어가 좀 생각이 안 오늘 나세요? 좀 약간 오늘 저는 오늘 많이 좀 전해요. 컨디션이 안 좋네요. 네. 오늘 왜 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녁이라 그런가? 아, 저녁 네. 핑계를 대고 있네. 핑계였고요. 네. 부모가 이혼을 해서 좀 따로 살고 좀 특별히 학업에도 두각을 나타내지 아.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약간 주눅 들었구나. 네. 그치?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어린 시절을 좀 인기 없고 수줍음 많고 뭐 그런 아이였다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연극을 하면서 좀 관심사가 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흔한 어떤 배우들의 성장 클리셰이긴 네, 하네요. 성장의 시작. 음. 네, 아 흔한- 어릴 때는 제가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옆에서 진행자가 아 정말요? 믿기지가 이분이 않는데요? 내성적이셨다고? 음. 뭐 이런. 알고 보니 내성 발톱이고. 아 그렇군요. 결혼 축하드리고요. 내성이 네. 안 생기네요. 이런 드립이. 내성발톱 같은 드립이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분이 그 그레이트 레이크스 시어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희곡 전문 극단이 있어요. 어. 이곳에서 3년 동안 이제 연극 제작도 하고 또 출연도 하고 이러면서 연기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극단에서 뒹굴면서 뭔가 네네. 다 배웠고. 약간 성동일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뭐 유해진 성장. 약간 이성민 씨 느낌도 있고. 네. 극단에 제 청춘을 바쳤어요. 이것도 사실 엄청난 클리셰죠. 배우들의 클리셰인데. 네. 근데 이제 명배우로 가려면 극단에 좀 계셔야죠. 그리고 음. 배고픈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네, 그때도 맞습니다, 배고파도 맞습니다. 부끄럽지 않았다. 그쵸, 이런 그쵸. 얘기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때 또 지역 그 비평가 협회에서 연극으로 상도 받았는데 이때 연기한 배역이 악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그 셰익스피어 희곡으로 연기를 했는데 이때 자기의 어떤 자리와 사랑을 위해서 친구도 버리는 그런 역할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악역을 거의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연기의 커리어 스타트를 또 악역으로 하셨다는 점이. 약간 그 모래시계의 그 느낌이네요. 모래시계요? 최민수 홍준표? 아이고 그 시문화가 다 부셔버리겠어 뭐 이렇게 하는. 청춘의 덫. 아 그렇죠. 청춘의 덫이군요. 예. 맞아. 네. 시문화에게 상처 준 캐릭터가 친구 사랑 다 버리고. 그죠? 맞습니다. 파멸적 캐릭터였죠. 네. 네, 그래서 1980년에 마침내 이제 상업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둠의 방랑자라고 하는 저예산 슬래셔물로 데뷔를 하는데요. 슬래셔물이요? 예. 사실 이때는 또 그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배우들이 데뷔하기에 참 좋은 영화가 저예산 공포 영화여서 그렇죠. 톰 행크스도 아마 그 길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로코물 전문 배우로 뭐 스플래시, 빅,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작품들로 이제 로맨틱한 영화, 코미디물 이런 영화에는 톰 행크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좀 여론에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잘생긴 외모가 아닌데 로맨틱 코미디를 꽤 많이 찍은 게 그러니까 뭐 매력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매력일까? 이건 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인을 차지하는 평범한 남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사실 하나의 클리셰잖아요. 평범한 남자와 미녀의 그렇죠. 그게 사실 창작물에 많이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 추측으로는 이제 워낙 뭐 이전까지 할리우드 영화가 절세미남과 절세미녀의 만남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기획을 조금 뒤집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더 적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그 해보게 흐름이 되네요. 오고 있었는데 이제 잘 걸린 그런 거. 이 당시에 좀 뭐랄까 그렇게 미남이 아닌 배우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더스틴 호프만이라든지 그렇죠. 로키 누구죠? 실버스타 스텔론의 네네. 예. 그런 좀 더 이제 개성파 배우들이 좀 더 등장을 하기 시작한 때였던 것 또 같아요. 오랜만에 듣네. 이런 거 이제 영화 잡지에서 개성파 신스틸러 신스틸러. 같이 가죠. 네, 네. 단골 표현이죠. 요새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예. 맞아. 그러다가 이제 93년부터 약 10년 동안 전성시대가 펼쳐집니다. 야, 전성시대도 또 되게- 오랜만이야. 91년도 영재 전성시대 이후로 참 오랜만에 대구 그쵸. 여성이나 전성기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예. 전성시대 야 영자의 전성시대. 네, 왜냐하면 또 10년 가량 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예전에 이영자 씨가 코너 중에 영자의 전성시대. 그 네, 오라이 그쵸. 했던 그 아, 코너 그죠. 아닌가요? 그 코너에 그쵸, 영자의 예. 전성시대 예. 있어요. 전 그거 얘기한 거였는데. 영화 얘기한 건데. 영화. 영자의 그죠, 그죠. 전성시대가 영화가 되게 그래도 되게 수작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종종 언급이 되더라고요. 버스 출발합니다. 오라이 이거 아세요? 알죠. 예. 네, 그걸로 이거- 이제 이영자 씨가 스타덤에 올랐던 그렇죠. 그 꽁트죠. 네, 그래서 이 톰 행크스가 워낙 그동안 로맨스물이나 코믹물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스펙트럼을 다양화시키고 싶은 의도로
선택한 작품이 필라델피아라는 작품이에요. 음. 여기서 톰 행크스가 차별에 맞서서 싸우는 에이즈에 걸린 게이 변호사 역할로 출연을 하는데 복잡한 캐릭터네. 네, 법정물인 거죠. 음. 이 연기를 위해서 약 15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머리숱도 일부러 좀 줄였대요. 그래요? 네. 머리숱 줄인다는 게 그럼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 이제 다듬거나 이 외형을 조금 더 그 환자다 보니까 에이즈 그, 환자니까 예, 그 환자의 외형에 맞춰서 조금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 감독이 일단 조나단 듬이고요. 그렇죠. 네네. 양들의 침묵 감독님. 그리고 보시죠. 이때 보면은 톰 행크스 잘생겨 보여요. 이때 또 나이가 30대에 막 진입한 37 뭐 이런데요. 그러네. 음. 56년생이시죠? 네. 그래서 이 역할로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바로 그해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작품이 터지죠. 포레스트 검프. 포검. 이거는 포검에서 정말 예. 이 격동의 미국사를 마주하는 포레스트 검프 역할을 예. 맡아서 정말 놀라운 연기로 또 작품도 잘 만들어지고 해서 그렇죠. 바로 그 다음에 또 오스카의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이게 할리우드 영화의 대표하면 딱 포검 꼬몽삼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포검 진짜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거기 영화를 보는 서비스예요. 영화로 이제 미국의 문화를 살피는. 거기서 첫 번째로 본 게 바로 이 작품. 포레스트 무조건 검프. 그냥 미국 하면 이 작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애플 그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 약간 택시 드라이버 이런 거 좀 나옵니다. 그쵸. 뭐 성난황소 이런 거 좀 나오고. 분노의 포도 이런 거. 분노의 포도 네. 나오죠. 그건 약간 문학적으로. 그렇죠. 네, 영화보다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네. 약간 시대와 정반대의 삶을 그쵸. 사는 인물을 통해서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그쵸. 느낌. 또 뭐 전후 사회에 뭐 적응하지 못하는 뭐 베테랑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를 이제 심영래가 재밌게 보고 영감 받아서 만든 게 라스트 갓파더죠. 그 얘기는 좀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근데 좋은 한번 시간에.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영화인데. 저는 굳이 망작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도 굳이. 망설여지네요. 라가스로 영화 얘기를 몇 번 할 수 있을지 네. 저도 지금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연구. 라스트 갓파더를 볼 바엔 차라리 그냥 벽난로 장작 타는 영상 그걸 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우레메를 다루면 더 낫지 않나. 차라리 우레메가 더 솔직하고 좋지 네. 않나. 네. 그건 그래도 나름 또 그 어린이 영화사에 또 업적이 있는 작품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영구와 홍콩 할매 이런 거. 차라리 그런 거는 뭐 티라노의 발톱이랄지 뭐 예. 그쪽으로 가는 게.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정말 10년 동안 뭐 아폴로 13, 토이스토리 시리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유브간 메일, 그린 마일, 캐스터웨이, 캐치미 이프 유 캔까지 해서 막 거의 박스 오피스를 뒤 흔들었죠. 아마 맞아요. 제가 예. 그 미국 영화 배우 이름을 처음 외운 게 아마 이 아저씨 아닐까. 그렇죠. 90년대를 쓸었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흥행 보증수표고 국내에서도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이 배우만으로 마케팅이 가능한 배우가 많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 이때는 거의 톰 행크스가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중들에게 어필이 가능한. 톰 크루즈 정도? 네. 좀 맞습니다, 이따가 이제 맞습니다. 90년대 후반단 가면서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나오고. 맞습니다. 멘트를 좀 뺏는 건 좀 섭섭하네요. 이거 북돋아 드리는 겁니다. 북돋는 느낌은 아닌데. 음. 어쨌든 영화마을 이런 데 가면은 항상 그 톰 행크스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포스터가 항상 맞습니다. 이따가 이제 타이타닉이 들어오면서 타이타닉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배우분들은 따로 비디오 가게 컬렉션이 있어요. 맞아요. 톰 행크스. 약간 형광색 종이에다가 검은색 펜으로 그렇죠. 톰 행크스 해가지고 쇼퍼리가 또 관심 올라오네요. 네, 이런 거 해줘야죠 또. 영화마을 퀴즈이기 때문에 으뜸과 버금 이런 거. 점점 젊은이와 멀어지는. 으뜸과 버금 영화마을. 그 부엉이가 꼭 그려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엄마가 영화를 보면 안 좋아했기 때문에 주로. 왜 그러시죠? 그 옛날 분이라 그러니까 대중문화 자체를 뭔가 오락이라고 이렇게 등치시켜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옆에서 소설책이라고 판타지 소설을 읽었는데 그게 더 유해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죠. 우리 엄마는 활자를 읽는다는 것에 만족하셨죠. 네. 그래서 이후에도 정말 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필모그래피를 하나하나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꾸준히 출연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최근작을 뭐 캐릭터를 예로 들자면 다빈치 코드 시리즈의 랭던 박사도 있었고 또 캡틴 필립스의 필립스 선장도 있었고 또 이분이 또
실사 영화 최초로 월트 디즈니도 연기를 하셨었어요. 아 월트 디즈니 역을 하셨구나. 역을 하셨죠. 음. 메리 오. 포핀스 관련 영화에서 이 메리 포핀스를 영화화하려는 월트 디즈니 역할로 출연을 메리 하셨었습니다. 포핀스 뭐예요? 그 이제 지팡이 타고 내려온 아니 우산 우산 타고 타고 내려오는 내려가는 그 어떤 내니, 여자분. 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엘비스에서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데뷔시키는 톰 파커 대령으로 여기서 조금 이제 악역에 그죠, 그죠. 가까운 네네. 역할을 맡으셔서 또 인상적인 엘비스를 뽑아먹는 네. 흔한 어떤 연예기획사 악덕사장. 네, 오랜만에 파격적인 연기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오. 네, 이분에 대한 파격적인 연기 예, 변신이라고 또 예전에 또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많이 네. 썼죠. 톰 행크스 파격은 또 한자로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한자로 써야 됩니다. 파격적 연기 변신 해가지고 180도도 많이 썼고. 아 그렇죠. 근데 180도를 두 번 하면 뭐 그러면 제자리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드립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출연했던 영화만으로 박스오피스 수입을 집계를 하면 약 11조 달러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 아, 와. 그러니까 웬만한 최근에 국가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마블 영화들 때문에 이제 배우들의 흥행 수입이 좀 인플레가 됐는데 마블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 이 정도 달성한 배우가 톰 크루즈랑 톰 행크스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톰 대단한 행크스가 배우가 마블에 한번 나올까요? 저는 안 딱히 나오겠죠, 예, 그죠? 네. 톰 행크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데. 본인이 딱히 흥미가 없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죠. 약간 다른 배우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여겨지는 배우가 마블에 나오면은 팬들도 실망할 거고. 그렇죠. 음. 왜냐하면 그 만화의 캐릭터도 워낙 세기 때문에 음. 그 캐릭터를 이겨내야 되는 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 대배우들은 오히려 좀 아예 처음부터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면 몰라도 그렇죠. 아예 너무 S급 배우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미래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예. 뭐 그냥 반이 뭐 갑자기 재산을 심하게 잃지 않는 이상 예. 굳이 할 일. 그렇죠. 제 생각에는 스필버그가 어떤 히어로 영화를 맡으면 또 나올 수 있지 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스필버그 해봅니다. 형이라면 또 예. 음. 예. 그렇고요. 이제 여담 뭐 그냥 TMI로는 이분이 우주 덕후래요. 예. 아폴로 13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이 우주에 완전 빠져가지고 지금 국립우주협회라고 하는 우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회원이시고요. 우주 다큐도 직접 만드신 바 있고 최근에 그 문워커스라는 전시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톰 행크스의 내레이션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타자기 덕후시래요. 또 타자기 수집도 좋아하고 뭐 앱도 직접 만들고 타자기를 소재로 한 단편 소설도 직접 썼다고 합니다. 타자기 감성이 또 있죠. 예. 뭐 저 안 봤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타자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나왔나? 저는 안 봤어요. 뭐 웬만한 그 당시 행정은 다 타자기로 했으니까 뭐 예. 나왔겠죠. 네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안 보셨어요? 네. 저도 안 봤습니다. 이 코너를 진행할 자격이 원래 안 보고 하는 게 예. 컨셉이니까. 저는 뭐 캐릭터 유지를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전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톰 행크스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네. 맷 데이먼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도 신기하네요. 예. 보통 라이언 일병이 누구지를 생각할 텐데 톰 행크스가 라이언 일병인가를 생각할 텐데.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예. 뭐 또 톰 행크스에 대해서 또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라이언 시간을 일병 구하기 초반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씬은 사실 역사에 남는 영화의 한 씬이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작이죠. 예. 예. 그 대중문화의 2차 세계대전 붐을 일으키게 네, 만든 맞아요. 거의 선조격의 영화여서 이것이 영화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흥행 덕분에 그 메달 오브 아너라는 전쟁 게임이 맞아요. 또 파생돼서 맞아요. 나오기도 했고요. 그 라이언 일병 거기 때문에 메달 오브 아너가 나오고 그게 또 흥행해서 이제 2차 대전 관련한 FPS 액션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또 이제 톰 행크스랑 스필버그가 합작을 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작품을 또 맞습니다. 만들기도 했죠. 톰 행크스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뭐 워낙 흥행 배우라 뭐 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뭐 미국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톰 크루즈를. 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톰 크루즈 잘생긴 시절을 모르고 뭐 톰 크루즈 옛날에 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뭐 이럴 때
탑건 1 찍을 때 이런 거를 모르고 이제 막 한창 그 미션 임파서블 후반기 작품만 보고 톰 크루즈를 아는 친구들은 저 아저씨 약간 미국 성룡 같다. 액션 배우 스턴트로 같다. 기억을 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황정민이다. 미국 황정민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딱 뭐라 그럴까 뭐 동치가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동치가 되는 건 뭐 없지만 제일 한국 배우 중에 커리어가 제일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저는 미국 송강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또 좀 이렇게 둘 다 두 국내 분의 배우네요. 황정민이랑 송강호랑. 그렇죠. 그 황정민, 송강호의 이미지와 톰 행크스의 이미지가 관객들에게 이제 비춰지는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황정민은 악역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송강호는 악역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악역은 잘 없죠. 네, 톰 행크스가 그렇죠. 악역이 없잖아요. 필모를 통틀어서 악역을 한 경우가 많이 없죠. 근데 이제 평범한 남자의 연애 이야기를 황정민이 또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송강호는 로맨스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안 했던 건가? 미량 있죠, 미량. 미량. 미량도 로맨스로 미량은 분류되나요? 이제 약간 로맨스보다는 어떤 연대. 그러니까 송강호는 로맨스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연 쪽에서 그렇게 그렇게 뜨겁진 않기 때문에 그쪽이 있어서 조금 그러면 차이 있지 않나? 저는 황정민에 더 가깝다 봅니다. 그렇죠. 네. 예. 비슷한 점이 일단은 포레스트 검프하고 국제시장하고 그렇죠. 딱 실제로도 붙는- 많이 비교가 되는. 약간 작품이죠. 대놓고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황정민을 캐스팅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국제시장에 보면은 뭐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6.25 전쟁부터 뭐 베트남전 들어가고 뭐 뭐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 뭐 파독 광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이제 포레스트 검프도 사실 미국 현대사를 한번 훑는 느낌으로 한번 만드는 것처럼 국제시장은 사실 뭐 보고 따라했다고 설마 참고를 안 했다라고 못 하겠지. 근데 뭐, 영감을 받아서 기획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저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런 장르를 충분히 따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어떻게 소화하냐의 그러니까 문제지. 배경을 바꾸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흐름은 똑같을지 몰라도. 라스트 갓파더가 네. 근데 라스트 갓파더 여기에 갑자기 들어오는 건 뭐죠? 한번 지금 두 번 끼얹으셨는데 어려워갖고 실패했다. 세 번은 아웃입니다. 네. 라스트 라스트 갓파더 저는 줄이면 연구아트 센터 PPL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라스트 갓파더 그럴 줄이면 거 LG. 계속 하실 LG. 거면 연구업도 한번 해주시고 하시던지 그런 그런 거 거라나요? 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실패했죠. 네. 디디디디디 이런 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다. 이 정도는 해야 좀 이렇게 누가 먹었지? 좀 이거 모르세요? 그 CF 빼빼로 먹고 누가 더 먹었지? 진짜 옆에서 땡치리가 지가 먹었으면서. 그래요. 라스트 갓파더 언급권을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그 책임감 있는 리더상 맞아요. 어딜 가나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은 현대 이후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딜 가나 있죠 사실. 어떤 중년 남성, 중년 이상 남성에게 기대하는 청년, 뭐 그렇죠. 중년 멘토갑. 네, 뭐 그렇죠. 그런 어떤 청년 후배들 세대의 귀감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리더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캡틴 필립스, 그렇죠. 라이언 일병구하기, 설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황정민도 보면은 뭐 베테랑도 마찬가지 뭐 귀감이 되는 역할이고 히말라야가 사실 제일 어떤 대표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제 성자 같은 캐릭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단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리더 캐릭터를 했다는 점에서 황정민하고 또 비슷한 거 같고. 평범한 리더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막 과하지 않은데 그냥 자기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치가 좋은 리더라기보다는 이제 책임감으로 버티는 리더. 하면 된다. 물론 내 그렇죠. 능력치가 있어야지 이제 리더까지 하긴 하는데 네. 뭐 그렇긴 하죠. 숭고함이 많이 부각되는 리더. 네. 그다음에 이제 형사 역할도 기억에 나는 게 딱 있죠. 뭐 황정민의 베테랑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캐치미 유캔의 또 캐치미 이프 유캔의 톰 행크스도 있어서. 네. 그런 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로맨스에서 이제 뭐 톰 행크스는 뭐 유부감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했죠. 근데 이제 황정민은 너무 남자가 사랑할 때랑 그다음에
전도연 씨랑 나온 게 뭐지? 너는 내 너는 내 운명. 운명. 네, 너는 내 그리고 명. 행복도 있고 행복? 임수정 씨랑 아, 연기를 하셨죠. 로맨스라기보단 너무 개새끼로 나와서. 그래요? 예. 네, 저는 되게 사실은 여기서 진짜 제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제가 톰 행크스의 멜로를 제가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매력이 있나 잘 모르겠던데. 근데 황정민의 멜로를 볼 때도 잘 매력이 있나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저한테는 예. 저 사람들이 멜로를 왜 하고 있지라는 공통점으로 다가오긴 해요. 그 점이. 네. 근데 그 그것도- 나이 때 멜로를 구현하는 배우가 누구냐로 치면 또 황정민 말고 다른 배우를 떠올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병헌 씨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의 멜로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만든 그 거겠지. 관객들이 납득 가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황정민 씨가 아닌가. 그래도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딘가 저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이미지 같은 게. 흔해 보이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어야 되는 네. 정도의. 이게 양아치는 아닌데 약간 좀 괜찮은 남자가 사랑할 때 그렇죠. 안 그랬으면 류승범 쓰죠. 그렇죠. 유승범은 또 절절한 느낌이 안 나니까. 류승범도 근데 로맨스를 찍잖아요. 네. 유승범 유승범의 왠지 로맨스는 약간 떠나가는 여자 우악스러운 안 기다릴 것 느낌이죠. 같은 그런 네. 느낌이라 근데 여기는 뭔가 못 입고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야 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톰 행크스의 얼굴 자체도 이제 보통의 그 미국 백인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그렇죠. 네. 예, 그 당시 관객들에게 좀 많은 공감을 얻지 네.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맨 넥스트 도어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옆집 남자. 네. 예. 그런 이미지를 지금까지도 쭉 가져가신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나. 미국 전체에서 톰 행크스 닮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몇천 명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쵸. 생각합니다. 예. 마치 한국의 싸이처럼. 네. 예. 네. 톰 행크스 닮은 분이 막 우편 배달하고 있고 어디서는 경찰하고 있고 뭐 어디서는 뭐 파이어파이터 하고 있고 어디서는 그쵸. 공무원이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 하지만 나쁜 짓은 안 할 거다. 악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조금 툴툴될 수 있다. 네. 뭐 그런 느낌. 띠님은 톰 행크스에 대해서 네, 톰 크루즈라니요. 톰 행크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나오면 일단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믿고 보는 배우. 근데 뭐 최근에는 왜 개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안 본 건지 몰라도 작품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최근작이 좀 많이 OTT에 풀린 경우도 많고 이래서 아마 극장에서 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본 게 토이스토리 4더라고요. 그랬겠네요. 오래됐네. 예. 그 이후에 뭐 사실 피노키오는 쫄딱 망했고 예, 그렇죠. 수입만 됐고 개봉 안 했죠. 그 원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이었어서 예. 엘비스도 제가 못 봤고 오토라는 남자는 그냥 리메이크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톰 행크스에 대해서 좀 어떤 딱 이분의 영화를 봤을 때 뭔가 느껴지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좀 그래도 예전에 어떤 뭐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웨이 이런 작품들은 좀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약간 진짜 순박한 느낌. 그래서 황정민인가? 그쵸. 네. 또 거기서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겠죠. 농촌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캐스터웨이가 또 되게 인상적인 것 같긴 해요. 명연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 작품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오르지 못했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사실 그렇구나. 대단한 연기긴 했죠. 그게 너무 연기를 뽑아내는 설정이긴 하죠. 약간 그 레버넌트의 디카프리오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연기를 뽑아내는 설정이잖아. 사람을 모든 걸 고립시켜놓고서 다 보여줘야 되는 설정이고. 그렇죠. 캐스터웨이도 사실 좀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좀 설정이 좀 너무 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다 과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판을 깔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 저는 톰 행크스의 어떤 배역이나 연기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그 미국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담아내는 얼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톰 행크스 롤모델 같이. 톰 행크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출연작들 말고도 이제 최근에 출연한 작품들 보면은 뭐 위기에 빠진 선장이라든지 기장 뭐 그다음에 기자 그다음에 뭐 그 첩보원 뭐 이런 역할들을 군인 주로 뭐, 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미국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모순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제 톰 행크스가 맡은 역할들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그 유지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 돌아간다. 그게 보수주의자의 표상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언론이면 언론, 뭐 첩보계면 첩보계, 네. 뭐 어떤 기본적인 안전 이런 지점들을 이제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그 위험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위험을 노출시키고 그거를 수습해주는 미국의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네, 네.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고 강한 나라다. 이렇게 그 맨파워가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사실 이제 히어로 버전의 어떤 미국 남성에게 기대되는 바를 표현했다면,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인의 모습에서 표현하는 어떤 롤모델 같은 미국의 롤모델 같은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빌버님 말씀처럼 정말 맨 넥스트 도어의 느낌이 그래 뭐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는 될 수 없지만 톰 행크스는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래도 약간 학교 선생님이나 뭐 경찰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좀 치환시키면은 뭐 아파트 대표자회의 회장님이나 뭐 그런 뭐 그런 리더들. 거? 네, 예. 예. 그다음에 뭐 동네에서 김장당국에 행사하면은 가서 열심히 하실 것 같은 뭐 교회 견사님이나 그쵸. 요런 예. 어떤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안 떠올래야 안 떠오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작품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둘이. 그렇지만 한 세 개? 다섯 세 편 개? 정도 하고 이제 뭐 제작까지 하면 6편을 했는데 사실 톰 행크스가 자주 하는 감독들이 뭐 론 하워드 감독도 있고 이제 이제 그분의 전성기를 이끌어준 로버트 저메키스, 그렇죠. 캐스터웨이, 포레스트 검프 뭐 이거 저메키스. 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스필버그와의 상성이 제일 좋다고 보는 게 스필버그도 결국 그 미국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감독 중에 하나여서 그렇죠. 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모순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위대한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휴머니즘 안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자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필버그 미국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으냐를 생각할 때 그 스필버그 영화에 나오는 톰 행크스의 모습이 좀 겹치죠. 그렇죠, 그렇죠. 책임감 있고 인자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좀 전 세계에서 약간 역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미국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상당히 그 프로파간다의 제일 앞에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같이 호흡을 맞춘 작품 중에서는 터미널 한 편 봤는데 근데 터미널 같은 경우도 이 빅토르 나보스키라는 캐릭터가 약소국 국민이잖아요. 어느 나라의 국민이죠? 그라코지아. yes, yes.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대사가 하나 더 하지 않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레전드. 제가 잘 던졌는데. 아쉽습니다. 레전드 편인데 말이죠. 예. 분명히 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예. 크라코지아만 준비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죄송합니다. Yes, yes, yes. yes, yes. 이 빅토르 나보스키라는 캐릭터를 미국이 대하는 시선을 보면 이제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의 모습이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미국의 좀 냉정하고 좀 차가웠고 무심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데 동시에 또 그 영화는 빅토르 나보스키가 공항 안에서 어떤 위기들을 극복을 하면서 그 모든 인종이 다 화합을 하고 모든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있는 본래의 미국을 소망한다 이런 것들이 영화에 나와 있는데 이 그 영화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그 톰 행크스의 연기로 완성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작품도 다 이런 그 어떤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그렇고 뭐 스파이 브릿지, 더 포스트 뭐 다른 작품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톰 행크스한테 갑자기 막 락 밴드의 보컬을 시키거나 뭐 마약 그렇죠. 중독자를 시키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다 책임감이 있는 인물만 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틀에 좀 갇힌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이 사람이 한 20년 사이에 대표작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활동을 쉰 적이 없는데 터미널 이후에 인상적인 적은 없지 않았나. 뭐 캡틴 필립스랑 설리가 작품도 좋고 한데 그것도 이제 약간 동어 반복 같은 네,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설리나 오히려 캡틴 필립스나. 감독이 좋았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제 슬로우 다운하는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사실 조금, 근데 예. 여기서 더 바라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 개인에게 물론 뛰어나지만 막 갑자기 막 180도 변해서 파격 변신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좀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관객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일단. 그렇죠. 예. 그 톰 행크스한테 그동안 그 느끼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연기를 하는 순간 우리 송강호 배우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흥행이 잘 되다가 그 푸른 소금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쵸. 신세경 씨랑 같이 나왔던. 네. 거기서 되게 고독한 역할로 좀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또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예. 원하는 걸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예. 뭐 전 차태현 배우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차태현이 우리가 그냥 연기는 차태현 하면 연기를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지 않은지 그냥 오래됐죠. 차태현의 네. 매력은 우리가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 푸근한 느낌. 남자든 여자든 약간 동네 형 같으면서도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근데 약간 연기도 사실 그런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태현이 연기를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제일 잘하는 거고 꾸준히 수요가 있는 배우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본인이 근데 차태현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나한테 너무 맨날 똑같은 연기한다고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도 다른 연기를 하고 싶어도 나한테 그런 배역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쵸.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색깔의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뭔 소리야, 배우는 뭔가 좀 다양한 색깔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좋은 배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한 사람의 결국에는 배우도 결국에 한 사람의 사람이고 그 배역도 그 배우 본연이 갖고 있는 모습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배우가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걸 끄집어내서 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배우의 인격과 좀 색깔에 맞는 아니면 그 배우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색깔 그 겹치는 바운더리 안에서 배역이 좀 결정되는 거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의외로 좀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연기로 더 다져진 배우들일수록 네네. 그렇죠. 다양한 작품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지지 않나. 근데 또 딜레마죠. 또 이거를 또 너무 똑같은 걸 계속하면 사람들이 또 지루해할까봐 그렇죠. 본인 스스로는 또 깨고 싶어 하고 근데 또 그게 또 본인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매번 다른 모습 보여줘도 그걸 생각 안 하더라고요. 맨날 황정민 똑같은 연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정민 맨날 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정민만큼 진짜 연기폭이 넓은 사람이 없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황정민 연기 똑같다고 하는 거는 참 그렇죠.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까 익숙한 게 똑같은 게 아닌 건데 그렇죠. 조금 이제 어떤 개념들이 좀 섞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불만 있으면 네가 차던가 이런 말을 하고 싶. 담너띠. 기성용 선수의 말로 답을 예.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톰 행크스에 대해서 또 각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추천작 각자 한 2편 정도만 꼽아보면 어떨지. 그래도 관객분들께 아니 또 들으시는 분들께 이 영화 톰 행크스 영화 나 강추다.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 두 분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안 보셨다니까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캐치 미 이프 유 캔도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여서 그렇죠.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포레스트 검프하고 캐스트 어웨이인데 작품적으로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거는 뭐 설리하고 토이 스토리 3. 예. 3편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예. 토삼 1, 2, 3 중에서 3편이 제일 토3까지 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 4가 나와버려서 좀 조졌어요. 맞아요. 5도 나온다던데. 예. 그러니까 토 4가 나왔기 때문에 5로 가야 돼. 스포를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토3까지는 장난 아니었거든. 그래서 다들 4가 왜 나오냐는 반응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활력이 다 끝냈는데 토3에서 토3 봤어요? 저 토 2까지만 봐가지고. 역시 안 봤구나. 역시. 나는 토이를 이제 좋아하시는구나. 봤다고 하면 너 이제는 실망할 것 같아. 왜 봤어? 안 봤어야지. 그걸 봐버렸네 이렇게. 야, 되는 그럼 거네. 너는 안 봐야 하는 게 너의 캐릭터 유지인데 너 캐릭터 유지를 위해서 영화를 보지 말란 말이야. 무조건 그냥 영화 뉴스만 보고 영화를 보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냥 소식이나 전하고 봐야겠다 하는 게 내 롤인데. 그러니까 싸이한테 살쪘다고 이제 살 빠졌다고 자기 관리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분님도 영화 보는 게 자기 관리 실패입니다. 명심하시고 꼭 정보만 보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그랬고요. 저는 뭐 워낙 뭐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웨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들은 많이들 추천하시니까
저는 터미널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 터미널 어디영전 에피소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고 저는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레전드 이분의 활약상이 빛나는 에피소드. 그리고 좀 날씨에 잘 맞고 아마 그 터미널을 끝까지 보시면 뭔가 좀 따뜻해지는 뭔가 지금 이 겨울에 보기 너무 좋지 않나. 요즘 같은 시국에 그런 생각이 들고 오토라는 남자도 저는 극장 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오베라는 남자를 영화화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톰 행크스의 어떤 노년 연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집스럽지만 알고 보면 상처도 많고 여린 그 할아버지 톰 행크스는 어떨지 그 꼬장함과 그 따스함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이미 있는. 우리 황정민이 국제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연기. 그거하고 또 결이 달라요. 또 다른가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로는 저는 그 뷰티풀 데이 네이버후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영화는 그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 역할이거든요. 톰 행크스가 이분이 한 30몇 년간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그 프레드 로저스라는 톰 행크스가 맡은 캐릭터를 취재하는 기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처음에 그 프레드 로저스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다가 이 톰 행크스에 의해서 어떤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 휴먼 드라마인데 이제 이 휴먼으로 가는군요. 네네. 이 그 왜 추천을 했냐면 이 영화로 정말 오랜만에 오스카에 노미네이트가 됐었거든요. 나무 조연상 후보로. 그래서 톰 행크스의 어떤 뭔가 백발의 톰 행크스는 이런 느낌이다.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연시니까 좀 따뜻한 영화 위주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작품 소개까지 했고 세 번째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번째가 기억이 될까요? 네 번째 에피소드도 좀 여기까지 다음에 또리비 1편으로 는 아니고 뭐 좋은데요?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까? 또 당분간 또 바쁘실 예정이기 때문에 톰 행크스를 다뤘다는 게 훌륭하죠. 사실 톰 행크스를 다룰 거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상당히 의외의 선택이 아닌가. 만약에 4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그 시기에 맞는 또 아이템이 있지 않나. 뭔가 좀 그 뭐 영화 특집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설날 생각하면 생각나는 영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2월달에 한다 치면 새학기 특집 뭐 이런 거. 그렇군요.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별 감흥이 없으시군요. 예. 뭐 한다면 주제를 하나 뽑으신다면 1월에 만든 주제. 뭐 송강호 특집을 해도 좋고 국내 배우로. 예. 송강호 특집 왜죠? 1월에 왜 송강호죠? 아니 뱀의 해니까 뱀 관련 영화. 파묘. 예. 큐레이팅 영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뱀 영화 하면 또 이제 해리포터 가야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 뭐죠 이름? 오벨리스크? 예 그렇습니다. 비밀의 방. 네 오벨리스크 근데 또 하나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있죠. 그건 저는 왜 오벨리스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래 뜻은 좀 좋은 뜻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4편이 무사히 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정말 어울리는 배우 특집이었으니까요. 연말에는 또 톰 행크스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빌바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네요. 토이스토리도 3편에서 끝냈어야 됐다. 그만하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또 야심을 드러내시네. 좋습니다. 네, 뭐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원래 지켜보도록 폭탄도 하겠고요. 터지기 전까지인 것 같고 야심도 발현되기 전까지가 가장 또 그렇죠. 발현시켜드리지 않는 거예요. 막상 터뜨렸을 때 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토이스토리 4도 나오고 나서는 꽤 평이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병 주고 약을 주시네요. 4편 감사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도 여건이 된다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네네. 네, 여기서 큐레이버 4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연구 얘기하다가 Black box, need a stick, need a stick, need a stick, need a stick.